안녕하세요. 더 로드쇼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도요타의 신형 7인승 SUV 하이랜더 시승 행사에 와 있습니다. 하이랜더는 2000년에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로 벌써 한 23년 5세대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잔뼈가 굵은 거죠. 7인승 SUV니까 준대형급 SUV로서 미국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국에 처음 출시했어요. 뉴페이스죠. 토요타가 최근에 토요타 크라운도 내고 다양한 모델들을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관심도가 많은 7인승 패밀리 SUV를 선보였습니다. 하이랜더는 생김새는 토요타의 도요스임형 SUV 같고 라브4에서 비슷한 그릴과 좀 삐죽하게 나온 헤드라이터 이 형태인데, 각보다는 약간 좀 둥글둥글한 볼륨감을 좀 살린 게 특징입니다. 멋있냐 안 멋있냐를 확실히 논하긴 좀 그렇고요. 토요타의 특징은 좀 우리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에서 조금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덩치가 7인승이니까 좀 크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는 큰 느낌은 좀 적게 들어요. 그게 장점이면 장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단점일 수 있는데, 크기는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작습니다. 딱딱 각지게 만들지 않고 볼륨감을 살리는 좀 부드러운 곡선을 좀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커 보인다기보다는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는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컴팩트해 보이는데, 옆에서는 그래도 좀 긴 느낌이 확실히 있고, 특히 하단에서 위쪽 디펜더로 이어지는 되게 넘실거리는 파도 같은 캐릭터 라인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시명 SUV, 터프한 느낌보다는 조금 슬릭한 디자인의 어떤 유행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도요타의 특징인데 좀 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각을 많이 자제한 느낌이에요. 토요타를 디자인 보고 사는 사람은 좀 적을 테니까 아무래도 디자인보다는 약간 실내나 운전의 정숙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겠죠.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보고 매력적인 느낌보다는 타면 탈수록 정이 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네요. 원래 토요타가 그렇고 또 그런 부분이 또 미국 시장에서는 먹혀든 거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외관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토요타답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의 실내입니다. 예전 토요타의 조금 진중한 혹은 달리 말하면 조금 더 고루한 느낌이 좀 벗어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서 새롭게 바꾼 인테리어 디자인은 하이랜더에도 적용됐습니다. 앉아보면 재밌는 거는 그 계기반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이게 좀 안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보통 계기반보다. 그래서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스타일의 포지션을 연출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트 포지션이 SUV 타는 형태를 보면 약간 크로스오버의 느낌도 좀 가미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운전했을 때의 느낌은 계기반이 좀 밑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덩치 큰 SUV 운전할 때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실제 시트고도 그렇게 낮추더라도 이렇게 낮춘 느낌은 아니고 좀 높은 느낌이어서 그 부분이 SUV 타는 느낌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는 큼지막하게 달아놨고, 밑에 각종 공조장치 버튼들, 그리고 옆에 센터 패시아 모니터와 밑에 공조장치 버튼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디자인 포인트, 가죽을 좀 덧대고 우레탄을 덧대고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진 않은데 크게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버튼 질감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중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질감이 좀 싸 보인다, 혹은 질감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고, 질감에 신경 쓴 느낌이고, 렉서스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들을 그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래도 좀 가공하고 코팅하고 혹은 다른 재질의 좀 강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어서 만졌을 때 질감도 좋고
이런 플라스틱은 오래 써도 변형되지 않고 그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에서, 이건 렉서스에도 마찬가지인데 플라스틱 하나를 쓰더라도 좀 공을 들인 느낌, 겉의 화려함보다는 하나하나의 내실에 좀 신경 쓴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시트는 볼스터가 좀 부풀어 있어서 덩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좀 비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평범한 체형에서는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또 아무래도 하이랜더는 2열이나 3열의 느낌이 아주 중요하죠. 2열 시트의 특징은 밑에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오가기 편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그래도 시트 위에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밑에 낮춰져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신선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리고 2열 센터 터널 뒤쪽에 이게 공조장치 조절하는 버튼들은 있는데 공조장치 송풍구는 없고 송풍구가 위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의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이 3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위에서 내리는 냉각 방식으로 차량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와 3열 시트의 활용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3열 시트는 5단계로 뒤로 리클라이닝이 되고 앞뒤로 움직이는 2열 시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3열까지 앉는다 쳤을 때 좀 앞뒤로 2열이 좀 약간 공간을 좀 조정해 주고, 3열에 앉는다면 성인도 아주 편하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아이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3열이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게 장점이겠죠. 도요타 하이랜더를 운전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느낀 점은 꽤 고급스러운 안락함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하체의 어떤 층이 상당히 좀 두텁다는 느낌이 들어요. 밑에 있는 요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잔 충격은 좀 말끔하게 제거해주고,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좀 뱉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잘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부드러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잔동작이 많거나 여진이 후속 통장들이 많아서 운전할 때 불편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은 들진 않는데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그런데 하이랜더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여진이 적어서 좀 동작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특히 운전석이 가장 안락해요. 동승석도 안 잡아보고 2열도 안 잡아보고 3열도 안 잡았는데, 그 중에서 운전석이 가장 그 차체의 안락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요. 2열, 3열도 운전석에 비해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전체 거동에서 허둥대지 않아서 깔끔한 느낌을 전합니다. 7인승이고 어느 정도 차체가 크고 길이가 있는 차량인 경우, 특히 부드러움을 좀 강조하는 차량일 때 서스펜션 세팅이 무르면 앞뒤 사이에서 좀 2열, 3열이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고, 너무 단단하면 3열은 충격을 계속, 특히 뒷바퀴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3열은 좀 고역스러운 어떤 상황에 처하는데, 하이랜더는 그 폭이 1열 운전석이랑 2열 동승석, 2열, 3열의 안락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이랑 셋이랑 이 부분이 조합이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락함을 더 극대화하는 거는 소음이 적다는 거예요. 도요타의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주 그냥 살살 달릴 때는 정숙하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좀 밟아주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좀 속도에 비해서 좀 과장된, 속도에 비해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도요타 크라운을 탔을 때도 그런 부분은 여지없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랜더는 차체 전고가 있고 시트고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SUV라는 형태라는 구조적으로 소음이 좀 적게 들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흡음재 처리나 방음 처리를 잘한 느낌이에요. 안으로 들려오는 소음이 다른 도요타 2.5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느낌이다. 정숙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전체 거동 움직임과 더불어서 안락함이 더 좋은 느낌이다. 그리고 출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덩치가 있는 SUV이고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펀치력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역시나 하이랜더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펀치력은 좀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밀어붙여서 지그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세상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북미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고 북미가 주 모델이기 때문에 북미의 그 널찍한 도로 쭉쭉 뻗은 길에서 그냥 쭉 달리는 걸 생각해 보면 세상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러면서 또 연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연비가 좋다는 게 가장 특장점으로 밀고 있죠. 7인승 SUV, 이 정도 덩치와 이 정도 공간 활용성이 있는 SUV에 연비가 이 정도로 좋게 나오는 건 확실히 비교 대상이 없죠. 특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시승회 때도 연비왕 경연을 열더라고요. 보통 토요타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비를 13.8에 정확히 맞힌 사람, 13.8 이상으로 나온 사람, 대부분 13.8 이상으로 나왔을 거예요. 저는 조금 과격하게 한번 몰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몰았더니 12.7km 정도 나왔는데, 보통 일상에서 조금 더 느긋하게 교통 흐름을 막 앞서가지 않고 그렇게 운전한다면 14 이상 찍을 거고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이랜더는 7인승 SUV에 기대하는 안락함, 단정함 이런 부분이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연비가 당연히 특장점이겠고요. 반면에 좀 가격이 좀 높은 감이 있죠. 북미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괜찮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비교 대상이랑 봤을 때 7,000대는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트림이 두 가지인데 리미티드와 플래티넘인데, 리미티드는 6,000대고 플래티넘은 7,000대예요. 근데 리미티드는 6,000대를 생각해보면 옵션이 결정적 옵션이 빠지진 않아서 리미티드로도 하이랜더가 줄 수 있는 어떤 안락함, 단정함,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건 빠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6,000대라면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시에나도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근데 시에나는 밴이고 하이랜더는 그래도 SUV니까 좀 그 안에서 좀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하이랜더는 토요타가 잘하는 걸 7인승 SUV라고 해도 역시나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또 반면에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국산 브랜드의 약진이 더 다가올 수밖에 없죠. 수입과 국산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 브랜드로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공간, 효율, 정숙성, 안락함 이런 걸 따지면 국산 브랜드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좀 줄었기 때문에 토요타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서 하이랜더는 높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품은 7인승 SUV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에 좀 무게를 둔다면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 로드쇼였습니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